안녕하세요. 뻔뻔한 묵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해싯이라는 인물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트럼프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 100% 전폭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 제롬 파월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3조 원을 투입했다라는 그런 어떤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라고 계속적인 동결 수위를 유지해왔던 파월에 대해서 전격적인 어떤 수사 차원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고 있으니까 굉장히 트럼프의 눈밖에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금리를 훨씬 더 내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의장이 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미국은 상당히 이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되면 올해 2026년 2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 의장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5회 정도가 아니면 6회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미국의 유동성 증가, 그러니까 유동성 확대 정책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2026년 11월 정도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지금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 전에라도 유동성 확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 확장 편향성을 공격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지만이, 지금 금융시장이 이 기준금리 동결 영향 때문에 작년에 어떤 랠리를 펼쳤던 모습과는 굉장히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7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서 대체로 6, 70%의 미국 자국민들 중산층들이 이 M7 종목에 다 이 돈을 묻어두고 있거든요. 이게 오르지를 못하면 결국에서는 자기의 통치 기반인 이 여론의 어떤 이 확대 부분, 굉장히 좀 장애를 만날 수가 있는 거고, 아무튼 간에 미국은 올해 2026년 2회 정도 내릴 것이다 라는 예상은 아마 거의 빗나가지 않을까. 유동성 공급 기대인데 요거 엄청난 공격적 성향을 띌 가능성 높습니다. 4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되면 지금 코스피가 지금 5천선에서 6천선으로 충분히 점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국 유동성 증가는 결국 금융시장의 엄청난 확대, 재생산, 그러니까 가치 체계의 어떤 이 널뛰기 자체가 훨씬 더 그 높이를 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아시아 증시 역시도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은 경제적 어떤 이 대호황의 금융시장의 전조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굉장한 어떤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일단 후보로 거론된 케빈 해싯, 이 양반도 지금 연준이 너무 느리다, 슬로우하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의 어떤 요구에 발맞춰서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CBS 인터뷰와의 이 대화에서 역시 인플레이션 위기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연준의 목표인 2%보다 지금 인플레이션 수위가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표로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위험성, 리스크는 그닥 크지 않다라는 지금 입장을 피고 있어서, 제롬 파월이 지금 5월에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3, 4개월 후면 확실하게 이제 1분기 찍고 2분기 시작되면서 미국 금융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작년 12월 보세요. 연속적으로 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마저도 엄청나게 오르는 다 10% 딩딩했던 그런 어떤 지표들이 그냥 불구죽죽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새 다우와 나스닥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동결이라는 엄청난 지금 이 발목에 딱 잡혀 있으니까 1월달 기준금리 동결은 결국에 가서는 금융시장을 더욱더 정체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가 그렇게 원하는, 볼멘 소리로 그렇게 원했던 기준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어떤 양상을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금융시장 자체는 지금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요. 자,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이제 계속해서 좁혀질 수밖에 없는 거고, 4월달, 5월달부터 뭐 굉장히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상황으로 오게 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환율하고 집값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환율 변동성이 지금 1480원 자체의 기준점이 딱 잡혀가지고 요 밑으로 좀 내려쳐야 되고 1450원대 밑으로 더 내려가야지만이 상당히 환율 안정성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환율 변동성 자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확실히 지금 주담대 금리를 엄청나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집값 문제는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신호 이외에 이 고점에 물린 영끌 아파트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어떤 금리 난이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가계대출 얘기.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이 점점 늘었고 전 연령대 30대가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다. 이 양반들이 대체적으로 서학개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 바이든 때 지금 뭐 엄청난 종목도 M7을 중심으로 해서 뭐 사상 유례없는 수익률을 거뒀을 거예요. 자, 금융시장에서 이런 단맛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목표치를 어디다 둔다? 아파트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자가를 내가 사야 되는데, 또 이 양반들은 대표적으로 또 가치 투자에 또 뭐 올인한 사람들이니까 확실히 집값을 더 띄울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점 찍듯이 아파트를 사들였고, 아파트 사는데 대출 안 물고 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고점에 물린 아파트들도 겁없이 대출 물고 들어와가지고 집을 샀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은 2억 2,700만 원으로 결국 같은 기간 동안 1,712만 원 정도 늘 정도로 개인 이 부채 비율은 점점 늘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금리 인하해도 미국이 하느니 계속적으로 1월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동결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동결 이제 장기화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결국에 가서는 중앙은행 이 색깔이 좀 달라진 거죠. 미국은 계속적으로 대통령 차원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밀어붙여서 그동안 동결 기조를 깨버리고 기준금리 인하로 가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지금 환율 변동성과 집값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지금 30대들이 엄청나게 대출 물고 와서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그 아파트 산 고점의 아파트들이 그 지점을 다시 딛고 올라갈 힘이 거의 소진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금융시장에서 손절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딱 보니까 이거 가망이 없어. 그러면 그냥 툼에 던질 가능성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그게 워낙 단련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익 차원에서 가능성이 훅 떨어진다 보면 딱 자르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축 시장에 제가 1분기 안에 확실한 가격 조정기가 올 거라고 지금 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차원이 환율 연동성에 의해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르면 올랐지 절대로 내려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뭐 집값 상승 압력이 뭐 여전하다라는 또 다른 축의 또 문제도 있고 환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절대로 2026년에 과연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안 잡혀버리면 근본적으로 집값 정상화라는 부분, 그리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 원화 가치 상승이라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한 주간 아파트 가격 어디가 뛰었나 보니까 뭐 경기도 용인, 경기도 성남, 경기도 과천, 안양, 그리고 뭐 전북은 남원 쪽이 뭐 뛰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480원이라는 엄청난 환율의 압박감을 받고 있는 아파트 시장이 이런 식으로 집값이 뛰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도대체 어느 그 매매 가격의 기준점을 잡고 물고 들어와 가지고 이런 지표를 냈는지 한번 뭐 뜯어보자고요. 성남시 분당구 보십시오. 지금 12월 달, 1월 달은 이제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12월 달 거 땡겨서 보면 56건에 그치고 있어요. 성남시 분당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축 아파트들이 많아서 매매 회전율이 괜찮은 곳입니다. 근데 12건밖에 안 돼. 당연히 거래가 떨어지겠죠? 예, 9억 9천 떨어집니다. 한솔마을 2억 7천, 장미 8단지 2억 5천, 더샵 파크 여기 2억 5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곳은 없고 계속 올라치는 곳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 단가가 거의 그냥 50% 빠지는 곳도 있고 30% 빠지는 곳도 있고 10% 빠지는 곳도 있다. 용인시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인시. 자, 용인시 한번 보십시다. 용인시 수지구 140건에 그치고 있죠. 여기도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수지 쪽도. 자, 아파트값 어떨까요? 용인시 성동마을 LG빌리지 3억 1천만 원, 버들치마을 2억 6천, 동화삼액 풍림 2억 6천, 버들치마을 성북 자이 1차 2억 6천. 20%에서 30%가량 하락하고 있어요. 12월 달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월 기준은 아직 여기가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 거래가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딱 얼어붙어 있다는 얘기고. 자, 과천시 딱 6건 나왔어요, 거래가. 과천 프루지오 서밋이 8천만 원 하락했고, 과천 르센토 대시양이 최고가, 프루지오 서밋 최고가, 레미안슈르 최고가 찍고 있습니다. 최고가라고 찍었던 곳들, 여기는 좀 어느 정도 방어선을 형성하고 좀 내려치는 곳들은 다른 경기도 지역보다는 조금 내리는 파이가 좀 적다. 그래도 과천시는 버티고 있네. 그죠? 안양시 동안구 100건을 찍었어요, 거래량. 자, 안양시 비산 삼성 레미안 3억 5천, 평촌 더샵 아이파크 3억 1천만 원, 동편마을 3단지 3억, 비산 삼성 레미안 2억 8천, 20%가량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경기권이 뭐 어디가 올랐을까? 뭐 경기, 용인, 성남, 분당, 과천, 안양, 동안 등등 해서 뭐 올라쳤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주 쌓이는 이 거래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시원하게 못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떨어지는 곳들이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어떤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합리적 지표를 가지고 좀 움직이셔야 되는데 퇴직금까지 땡겨가지고 아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내 집 살려고 했는데 못 샀으니까 지금 못 사면 당장 죽을 것 같아 해가지고 그 위기감으로 사시는 분들 이런 이 퇴직과 더불어서 영끌해서 사시는 분들이 또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이거 굉장히 포모 현상이 온 거죠. 결국 내가 아파트 못 사면 절대로 앞으로도 못 살 거라는, 이 계속해서 부추기니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정신이 나가는, 멘탈이 그냥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흐름에 절대로 편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생애 최초 구매자 현황들이 11월 보니까 조금 올라섰는데, 아이고, 8.79에서 8.14, 그 좀 2021년, 2020년 한참 집값이 올라갔을 때 상황하고는 틀리다. 아니 2025년, 2026년이 마치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아파트값이 올라간 것처럼 지금 분위기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올랐던 집값의 절반 조금 넘을 정도로만 지금 올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채살을 쫙 펴듯이 아파트의 어떤 가격 추이 그리고 매매자의 현황들을 살펴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대 심리를 계속해서 은연중에 쌓아나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 심리에 밀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은퇴해서 영끌해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쫓기는 심정으로 사니까 고점에 물리는 거고, 그 고점에 물린 아파트는 고금리에 물려 있는 거고, 그 고금리에 물려 있는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올라갈 내 집의 어떤 가치, 기대가 상실이 돼버리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고, 이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가격이 흔들려 버리면 그냥 와장창창창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거울이 깨질 때 한쪽에 딱 금 가고 그냥 조그만 충격 주면 그냥 완전히 박살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의 기대 심리가 유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금이 쫙쫙쫙 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 뭔가 충격적 사건이 하나 탁 터져주면 그냥 와장창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아슬아슬하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없지만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은 있다. 2022년도 당시에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2026년도 현재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이 턱없이 올라가고 있다. 매수 심리 지금 위축되고 있고요. 2022년 집값 하락 주요 원인은 뭐였습니까? 기준금리, 금리가 급등했고 강력한 대출이 있었어요. 매수 심리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그 요인들이. 이런 요인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전혀 언급을 안 하니까. 시중은행 주담대 8% 이미 돌파를 한 것도 있고요. 연말 주담대 올해 2026년
9%에서 10%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영끌은 비명이 아니라 그냥 거의 이거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KB뱅크는 이미 10.33%입니다. 예. 이게 그냥 가설이 아니란 얘기죠. 예? 주담대 9% 온다. 이 심심치 않게 지금 기사가 나와요. 4억 상환액 월 191만 원이 322만 원. 와, 끔찍하다 이거. 예? 생활비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만 쪽쪽 빨아야 돼. 내 집 바라보면서. 근데 그 집이 올라주면 효자가 되는데 오르지 못하고 도리어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악몽이 시작되는 거지. 차담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대출이 딱 막혀버리니까.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주변에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대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주일 전 서울 최고가를 보더라도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 아파트 가치의 상승력은 미미하다. 1억 4천, 3,500, 1,000만 원, 중랑구 300만 원, 상계주공 오히려 마이너스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최고가가. 자, 경기도 일주일 전 대비 우방목련 9천만 원, 스파 팰리스 6,300만 원, 주공 그린빌 6천만 원, 지제역 4천만 원, 포레나 평택 4,200. 평택 이 정도도 안 될걸요. 평택은 거의 지금 반토막 나가지고 그냥 비명소리가 가득한데. 그만큼 지금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최고가 상승률은 훅 떨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 집을 사신 분들 이구동성의 얘기가 그래요. 집을 사면 내 집이 정말 끝도 없이 오를 줄 알았는데 이거 끝도 없이 지금 정체기를 겪거나 끝도 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오르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집주인들이 그냥 천시빛깔로 깔려 있습니다. 황금성이 지금 점점 아파트는 부족해지고 있다.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돈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물은 콘크리트밖에 더 됩니까? 자산 가치로서의 어떤 이 가치 능력 자체가 이제 소실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거래량 부족하죠. 수요는 감소하죠.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이제 한계에 봉착했죠. 모든 게 호재로 등장할 수 있을 여지가 단 하나도 없다. 당연히 코스피 시장 5천 시대에 맞이하면서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왜 나만 소외된 것 같을까? 금융시장에서의 포모 현상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포모 현상이 잘못됐다라는 그걸 고스란히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지금 이동하는 개미들 천스닥 배팅을 하고 있다. 그만큼 코스닥 시장의 중견기업들 중에 조금 좀 이 야리끼리한 그런 종목들은 다 지금 탈락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주식시장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또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다 필터링을 거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중견기업들 중에 굉장히 기술력 좋고 단단하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업들은 다 상한가를 치고 있다. 결국에 와서는 호재 하나 없는 아파트 시장은 결국 고점에 내가 집값 물린 그 대가를 1월 하반기부터 3월까지 혹독하게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절대로 아파트 시장에서 포모 현상 겪을 이유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 발 한 발 접근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상황에서 제일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보다도 금리입니다. 그리고 환율입니다. 환율 자체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금리를 끌어올릴 거고, 금리의 여유가 없어서 이제 영끌해가지고 주담대 받으신 분들은 결국에 와서는 집값을 자기 기대 이하로 좀 낮춰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타임라인을 좀 잘 읽으시면서 투매로 던지고 나오는 아파트 내가 주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허들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긴다는 얘기죠. 금융시장의 수익률도 잘 챙기시면서 시드머니를 가지고 앞으로 낮아지는 포인트 잘 잡으시면서 내 집 마련 준비하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빤프랑 북토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